버려진 마음. 1. 짐을 싸는 날. 어머니, 짐은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 준비해준다고 하던데요.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80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랍을 열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입었던 작은 옷까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 손자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이 노랗게 발에 있었다. 이것들은 가져가야겠어요. 어머니, 요양원에 그런 것들 가져가서 뭐 하시게요? 짐만 될 뿐이에요. 영희는 할머니의 손에서 사진첩을 빼앗아 상자에 던져 넣었다.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저것들이 짐이라고? 내 인생 전부가 담긴 보물들인데. 며느리야, 이 사진만은.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영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아들 민수는 아내 편만 들 것이다. 문득 생각났다. 예전에 영희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흘 동안 울며 불며 했던 일을. 그때 내가 어떻게 위로해줬는지. 그런데 이제 나에게는 그런 따뜻함이 없었다. 할머니,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좋을 거예요. 손자 준호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친구들이라니. 내가 80이 넘어서 무슨 친구를 사귀겠느냐. 첫날 밤. 김복순 할머니시죠? 이쪽 침대가 할머니 자리예요. 간병인의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4개의 침대가 놓인 방.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끊임없이 신음소리를 냈고 맞은편에서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자꾸만 집에 보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다. 집에서 쓰던 두툼한 이불이 그리웠다. 남편과 함께 쓰던 그 따뜻한 이불이. 어머니, 내일 면회 올게요. 민수가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응, 고마워. 잘 자거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내일 오겠다고? 벌써 나를 떠나보내려고 하는구나. 문자 한 통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런 곳에서 죽어야 하는 건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손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것이 죄였나? 새벽 2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는 어둠 속에서 더욱 길게 느껴졌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간병인과 마주쳤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처음에는 다 그래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간병인의 위로는 공허했다. 적응이라니. 이 나이에 무슨 적응을 하라는 건가.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고 침대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집에서는 매일 밤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잠들곤 했는데 그 나무도 이제 누가 돌볼까? 3. 생일날의 서러움.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요양원 직원들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81번째 생일이었다. 가족분들이 오신다고 하셨죠? 응, 온다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영희는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생일인데 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이 흘러갔지만 가족들은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입구를 바라보았다. 다른 할머니들은 가족들이 와서 함께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김복순 할머니, 케이크 드시겠어요? 간병인이 케이크 조각을 가져왔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배가 불러서. 사실은 서러워서 목이 메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쓸쓸하게 생일을 보내게 될 줄 몰랐다. 예전에는 내가 손수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생일상을 차렸는데 저녁 6시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미안해요.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괜찮다. 이해한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해한다고? 무엇을 이해하라는 건가? 내가 이해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 건가? 내일 시간 되면 들를게요. 응, 바쁘면 안 와도 돼.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또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하루들만 쌓여가는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작은 케이크 조각을 먹었다. 달콤해야 할 케이크가 쓰디쓰게 느껴졌다. 생일 축하 노래를 혼자 흥얼거리다가 중간에 멈추었다. 너무 서러웠다. 마지막 전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의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다니. 혹시 집으로 다시 모셔가겠다는 건 아닐까? 응, 영희야. 어머니, 집 정리하는데 어머니 물건들 어떻게 할까요? 버려도 되는 건가요? 할머니의 마음이 주저앉았다. 집 정리라니. 내 물건들을 버리겠다는 건가? 뭐가 있는데? 옷장에 있는 옷들이랑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 그리고 서랍에 있는 잡다한 것들요. 그것들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잡다한 것들 속에는 남편의 유품들도 있고 아이들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있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모두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어머니, 거기서 쓰실 것도 아니고 보관할 곳도 없잖아요.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할머니는 체념했다. 어차피 이미 나는 이 집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살았던 흔적들마저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다 정리하고 나서 연락드릴게요. 응. 전화가 끊어진 후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80년을 살아온 흔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었다. 내가 아껴 입던 옷들, 남편이 사준 목걸이, 아들이 처음 월급을 받아 사준 화장품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냈다. 요양원에 온 후 처음으로 일기를 쓰려고 했다. 오늘 영희가 전화를 했다. 집에 있는 내 물건들을 다 버리겠다고. 나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집도 없고 내 물건도 없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글씨가 흐려졌다. 눈물이 떨어진 것이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에필로그. 며칠 후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감나무 아래서 손자들과 함께 놀던 그 시절로. 장례식에서 민수와 영희는 울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살아있을 때 필요했던 것은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는데. 요양원 침대 옆 서랍에서 할머니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짐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이었다.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그 글을 읽은 민수는 한참을 울었다. 너무 늦었다. 할머니가 원했던 것은 호화로운 요양원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떠나고 없었다. 바람이 불어와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겼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날아갔다. 아마도 그 오래된 집의 감나무에 가서 앉을 것이다. 영원히.